감히 근본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아들 씨를 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시댁 문전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죠. 반드시 이 모멸감을 되돌려주겠다고. 그로부터 7년 후 부도 위기의 시댁 본사 앞에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그때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우리 버린 사람이야? 시댁이 그토록 멸시했던 뱃속의 아이들이 천재가 되어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왔으니까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태평건설 본사 앞에 검은색 벤틀리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한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47층 높이의 태평건설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나쁜 할머니가 사는 곳이야? 뒷좌석에서 7살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박지훈, 수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해.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누가 엄마한테 뭐 했어? 지훈이 다시 묻자 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와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7년 전의 그날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이 건물에서 쫓겨나던 그 모멸감이 말입니다. 형,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아. 둘째 지민이가 형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쌍둥이지만 지민이는 형보다 감정을 더 세심하게 읽어냈습니다. 지민아,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강해.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엄마.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태평건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태평건설의 역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7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차가운 복수의 칼을 품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넥스트비전 대표님. 비서실장 이미경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 응.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훈이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만나는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야? 수연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응, 아빠의 아빠야. 그럼 우리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 지민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수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하늘나라? 그럼 천사 된 거야? 지훈이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둘이 있잖아. 엄마 울면 안 돼. 엄마 안 울어. 우리 아들들 있으니까. 수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층 회장실 앞에서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창호, 당신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홀로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버린 손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박창호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수연 옆에 두 아이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넥스트 비전의 한수연입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박창호는 수연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창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박지훈, 박지민이에요. 수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 차 준비가. 들어오던 김영희의 말이 딱 끊겼습니다. 한수연? 김영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 네가 어떻게?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연이 냉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없죠. 김영희 여사님. 김영희의 시선이 두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아들들이에요. 당신이 7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가 낳은 당신의 친손자들 말입니다. 박창호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들, 내 손자들이었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할아버지 맞는 거야? 그런데 왜 할머니가 이상한 얼굴을 해? 김영희가 다급하게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분명히 그 여자를 쫓아냈는데 어떻게 다시 쫓아내셨다고요? 수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7년 전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이 집에서 쫓겨났죠. 단지 제가 재벌가 며느리로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때 여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준호의 아이를 낳겠다고 해? 라고 하셨죠. 박창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영희야, 네가 뭘 한 거야? 손자들을, 내 손자들을 어떻게 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야? 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목적으로 온 거지? 수연이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태평건설과 넥스트비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건이에요. 순전히 비즈니스입니다. 거짓말. 김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돈을 요구하러 온 거야. 돈이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넥스트비전의 작년 매출이 500억입니다. 올해는 8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태평건설과의 이번 프로젝트는 오히려 제가 회장님께 더 큰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에요. 지민이가 조용히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 말에 박창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7년 동안이나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만난다고 했어요. 회장님, 수연이 다시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김영희가 수연을 노려보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7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꿍꿍이야? 설마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수연이 김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요? 그런 시간에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고 사업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잠시 멈춘 다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꼭 누군가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성공하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회장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창호는 멍하니 손자들을 바라보며 지난 7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했고, 김영희는 분노와 당황으로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7년 전에 그 모멸감을 되새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평건설 40층 회장실에서는 부부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대체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창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나는 단지 우리 가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김영희가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수연이는 명문대 출신의 성격도 좋았잖아. 하지만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 재벌가의 며느리로는. 김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거야? 내 손자들까지. 박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사고로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김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들을 잃은 게 나뿐이겠어? 그런데 갑자기 손자들이 나타나서 손자들 덕분에 준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박창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당장 수연이에게 연락해서 사과해. 절대 안 돼. 김영희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여자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어. 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순수한 목적일 리 없어. 이때 비서실장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넥스트 비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들어와. 박창호가 말했습니다. 이미경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한수연 대표는 7년 전부터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직원 200명 규모의 IT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박창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7년 전부터? 그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회사를 설립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박지훈, 박지민 군은 각각 수학과 컴퓨터,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풍이겠지. 겨우 7살인데 무슨 천재야. 아니요, 여사님.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군은 이미 중학교 수학과정을 마스터했고 지민 군은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창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우리 준호의 아들들이야. 한편 수연의 집 압구정동 고급 빌라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할아버지한테 내가 만든 로봇 보여드릴까? 지훈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수연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한테 피아노 연주해드리고 싶어. 지민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7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연은 서재에서 태평건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민호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7년 전 헤어진 대학 연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그는 지금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어떻게 제 번호를? 우연히 뉴스에서 내 기사를 봤어. 넥스트비전 대표 한수연. 정말 너였더라고. 축하한다. 고마워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태평건설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김영희 여사 관련해서 수상한 소문들이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가 그쪽과 사업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수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조심해. 특히 김영희 여사는. 알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혹시 네가 과거에 그 집안과 관련이 있었던 거야?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복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경고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김영희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태평건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희가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여자를 조사해봐.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김영희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부인, 혹시 그 여자와 과거에 무슨 일이?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어쨌든 그 여자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 혹시 아드님과 관련된. 김영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 한편 박창호는 혼자 아들 준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의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연이 회사로 꽃바구니를 보내고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해. 그리고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반대하실 텐데. 내가 회장이야, 부인이야? 박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들을 만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 그날 오후 수연의 사무실로 태평건설에서 보낸 화려한 꽃바구니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이를 위한 고급 로봇 키트와 지민이를 위한 어린이용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와, 엄마, 할아버지가 이런 걸 보내주셨어? 지훈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 지민이도 기뻐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기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창호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김영희의 반격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에게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과거를 덮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7년 전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수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영희의 소행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년 전에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수연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태평건설 40층 대회의실에서 정식 사업 제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연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고 특히 법무팀과 감사팀 직원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박창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김영희는 냉랭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본격적인 사업 논의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수연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태평건설의 새로운 전무이사 박민석 씨입니다. 김영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사촌형이기도 하고요. 박민석이 수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연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민석? 7년 전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영희의 조카로 준호가 죽은 후 태평건설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박민석 전무님, 수연이 냉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놀랍군요. 7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줄이야. 박민석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이들은 안 데려오셨나요? 지난번에 본 그 아이들 말입니다. 박창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오늘은 사업회의다.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회장님. 박민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사업적 이슈입니다. 한수연 대표의 과거 이력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거든요. 수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7년 전에 우리 집안과 어떤 관련이 있으셨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수연이 단호하게 반문했습니다. 박민석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대표님이 우리 회사와 개인적 원한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복수 목적으로 이번 사업 제안을 하신 건 아닌가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창호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회장님도 아셔야 합니다. 박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수연 대표는 7년 전 우리 준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서 이 집을 떠났고요. 수연이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정확히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 보시죠. 김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 8개월인 며느리를 한겨울에 쫓아내놓고 복잡한 사정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박창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8개월에? 박민석이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오해가 있었고. 오해요? 수연이 냉소했습니다. 제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오해요? 아니면 뱃속의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했던 그런 오해 말인가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
이상한 행동이요? 수연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수연이 꺼낸 봉투에서 나온 것은 7년 전의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7년 전 김영희 여사님과 박민석 전무님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수연이 녹음기를 켜자 김영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가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준호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고모, 걱정 마세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처리하면 돼요. 어차피 증명할 방법도 없고. 하지만 만약 정말 준호 아이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단 쫓아내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죠. 중요한 건 제가 태평건설을 이어받는 거니까.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창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서가, 영희야, 이게 대체 뭐야? 박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조작된 거야. 그때는 정말 오해가. 수연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도 조작인가요? 제가 집을 나간 날 밤 박민석 전무님이 제 짐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사진에는 박민석이 수연의 옷가지와 책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되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바보인 줄 아셨나요? 수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7년 전에도 모든 걸 다 기록해뒀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때 김영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랬어. 하지만 네가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누가 믿겠어? 돈 때문이라고요?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준호에게 드린 계약서입니다. 상속 포기각서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각서죠. 박창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연이가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네, 맞습니다. 수연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돈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제가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셨죠. 김영희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맞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고한 며느리와 손자들을 내쫓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박창호가 분노에 떨며 책상을 쳤습니다. 민서가, 영희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박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강민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영애 씨, 박민석 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제보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어. 지난 7년간 김영희 씨와 박민석 씨가 태평건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수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7년간 준비한 건 사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함께요. 박창호가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손자들을. 강민호가 수사관들과 함께 김영희와 박민석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박창호가 수연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수연은 잠시 박창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 마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연의 치밀한 복수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들도 많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수연아. 정말 끝났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주 후 강민호의 사무실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와 박민석의 구속으로 태평건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회돼? 강민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 할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박창호 회장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매일 전화하셔. 손자들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창호 회장님. 네,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전화를 받은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계세요.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지금 수술 중이래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야겠어. 정말 괜찮겠어? 아직 언론도 시끄럽고. 괜찮아.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지훈이와 지민이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지시겠지? 지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셔. 수연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훈이가 의사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많이 찾아뵈야겠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박창호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박창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몸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와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자들. 박창호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걱정했지? 네, 할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도할게요. 지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박창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7년간 너희들에게 너무 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회장님,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복수에만 매달려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를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서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려 하자 박창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한 가지만 부탁이 있다. 뭘까요? 태평건설. 내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 날 태평건설 회장실에서 박창호는 퇴원을 강행하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수연도 아이들과 함께 회사에 왔습니다. 임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할아버지,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박창호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영희 여사와 박민석 전무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다 정리하자. 깨끗하게. 박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네.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태평건설의 이사로 와줄 수 있겠니?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넥스트 비전이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맡아줘.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박창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지분과 재산 모두 너와 아이들 몫이야. 회장님, 그건 사양할게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아니다. 박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때 지민이가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회장실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 정말 천재구나. 박창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어릴 때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빠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지훈이는 영리함이 준호를 쏙 빼닮았고 박창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이 만든 로봇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인공지능도 넣었어요. 정말 7살인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박창호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에서도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박창호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박창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 도와줄 거지?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태평건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인터뷰해 주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게 없잖아요. 박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뉴스는 태평건설 회장이 숨겨진 손자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연은 준호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났어.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민호 오빠.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6개월 후
태평건설과 넥스트비전의 합작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공식적으로 태평건설의 부회장이 되었고 지훈이와 지민이는 할아버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자야. 박창호가 지훈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상 주고 싶은데 뭘 갖고 싶니?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지훈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민이가 피아노 연습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가 1등을? 박창호가 감격해하며 지민이도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했는데? 쇼팽의 즉흥환 상곡이요. 선생님이 7살 아이가 이런 곡을 연주하는 건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할아버지 피곤하시니까 조금 조용히 해야지. 괜찮다, 수연아. 박창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즐거워.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박창호는 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심장 수술 후 불안정했던 혈압도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계약 체결식 준비는 다 됐어요. 수연이 보고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 내 덕분이야. 박창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태평건설은 망했을 거야. 김영희와 박민석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이때 지훈이가 자신이 조립한 로봇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프로그래밍한 로봇이에요. 음성 인식도 되고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7살인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박창호가 놀라워하며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로봇에 대고 말하자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정말 대답을 하네. 박창호가 감탄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준호를 닮았어. 준호도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 지민이가 피아노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새로운 곡 배웠어요. 들어보세요. 지민이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어린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그 곡은 놀랍도록 완벽했습니다. 지민아, 이런 어려운 곡을 어떻게 해? 수연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민이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음악을 들으면 바로 악보 없이도 연주할 수 있다고요. 지민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때 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김영희와 박민석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그리고 그들이 빼돌린 돈도 대부분 회수했고. 정말요? 수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 이제 진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수연아. 강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예요? 나도 너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수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박창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창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설계한 건물 그림을 보여주고 지민이는 새로 배운 곡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죠? 지민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 할아버지는 어디 안 가? 박창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슬프지 않죠? 지훈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행복해. 수연이 아들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드려서 할아버지 병도 나았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후 태평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수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박창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정장을 차려입고 할아버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태평건설이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박창호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손자들을 잃었죠. 하지만 하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새로운 태평건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박창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연 부회장은 단순히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제 소중한 며느리이자 이 두 아이들의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창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후계자로 한수연 부회장을 지명합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수연이 놀라며 박창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아니야, 수연아.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야. 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 지훈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엄마가 회장님이 되는 거야? 지민이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박창호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엄마가 정말 대단하지? 할아버지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아버지도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지민이도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만의 조용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민호도 함께했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정말 대단해. 강민호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 오빠.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박창호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지민이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자신이 직접 만든 가족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서서 행복한 표정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민이가 연주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수연이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지민이가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수연과 박창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창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가장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자랑할 수 있겠네요. 지훈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삼촌이 너희들과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혹시 삼촌을 새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웃었습니다. 좋아요. 민호 아빠. 지민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빠가 생기면 정말 좋겠어요. 지훈이도 기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7년간의 고난과 시련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의 별들을 보며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행복해. 아이들도 할아버지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이제 걱정하지 마. 강민호가 수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네, 나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가족이에요, 민호 오빠.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완벽한 행복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준호가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부회장 취임 3개월 후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급한 목소리에 수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민이가 이상해요.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 깨워도 안 일어나요. 수연이 서둘러 지민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지민이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수연이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지훈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연은 지민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지민이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지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연은 박창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민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라고? 지금 어느 병원이야? 박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에요. 내가 지금 간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수연과 박창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지민이 엄마입니다. 수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희귀 뇌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뇌질환이요? 박창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자가 면역성 뇌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간 몇백 명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치료할 수 있나요? 제발.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이 분야 전문의가 많지 않아서. 지훈이가 엄마 치마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민이 죽는 거 아니야? 지민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훈아, 지민이는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반드시 낫게 해줄게. 수연은 아들을 꽉 안아주며 자신도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창호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독일의 샤리테 대학병원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의사를 모셔오면 안 될까요? 수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지민이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지민이를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아파도 돼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도 병원에 달려와서 수연을 위로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 오빠, 제가 일에만 너무 매달렸나 봐요.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수연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넌 최고의 엄마야. 지민이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박창고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전 세계 병원들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존스 홉킨스 병원인가요? 응급환자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민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회사 일은 뒷전으로 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수연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사에서 비서가 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당장 회사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부회장님이 3주 동안 회사에 안 나오시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대형 프로젝트 2개가 경쟁사로 넘어갔고 주가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이 경영 공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수연은 아들의 병실과 회사 사이에서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아, 조금이라도 집에 가서 쉬어. 박창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지훈이는 어떻게? 괜찮아요. 지민이 옆에 있어야 해요. 수연이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급하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 좀 해야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뇌부종이 심해져서 응급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수술이요? 수연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술하지 않으면? 그건 더 어려우실 겁니다. 수연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때 지훈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깨어났어요. 모두가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지민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목소리 들려? 수연이 울면서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왔어? 지민이가 박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박창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울지 마. 지민이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놀자. 할아버지랑 여행도 가자. 지훈이가 동생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지민이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4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기도하고 수연과 박창호는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때 강민고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수연아, 독일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의가 한국에 온다고 해. 내가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특별히 요청했어. 정말요? 수연이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응, 내일 도착한다고 해. 밀러 박사라는 분인데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래. 박창호가 강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회장님.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발 지민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수연의 경영 공백을 문제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일부에서는 경영진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생명과 회사의 존폐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 치료 시작 2주 후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의 새로운 면역 치료법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뇌압이 안정되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희미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수연이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왔어? 지민이가 박창호를 알아봤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박창호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지민이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할아버지, 형을 잘 돌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지훈이가 동생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보고 싶었어. 너 없으면 나 혼자 심심해. 형, 미안해. 이제 괜찮아질게.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연은 회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당장 회사에 오셔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민이가 이제 막 깨어났는데 부회장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거론하고 있어요. 수연은 고민 끝에 박창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요. 지민이는 괜찮겠어? 네, 이제 의식도 돌아왔고 밀러 박사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태평건설 이사회의실에 들어선 수연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주주대표 김상훈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수연 부회장,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이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부회장님이 개인사에만 매달리는 동안 회사 주가는 3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계약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제 아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인사라고 표현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경쟁사에서 우리 프로젝트들을 가로채 가고 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몇 개의 계약이 경쟁사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병원에만 계시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연락도 제대로 안 됐고 중요한 결정들이 모두 지연됐거든요. 수연이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일에만 신경 썼나 봅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상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때 박창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검토라고요? 누가 감히 내 며느리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박창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상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요? 박창호가 서류들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연이가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회사 매출 50% 증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한 특허 등록 20건,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수주액만 해도 3천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창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도 회사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강민호도 회의실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주가 하락은 단순히 경영 공백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주식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았거든요. 뭐라고요? 김상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영애 씨의 잔당들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태평건설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번 일도 그들이 배후에 있었어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모든 게, 네, 계획된 일이었어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노린 거죠. 박창호가 분노하며 주먹을 쳤습니다. 이런 비열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더 이상 문제 없겠지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됐고 루머도 정정 보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훈과 다른 이사들이 민망해하며 수연에게 사과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이때 지훈이가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모두 병원에 가서 우리 지민이 얼굴이나 보고 가시죠. 정말요? 우리도 함께 가도 될까요? 김상훈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민이가 좋아할 거예요. 병원에서 지민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피아노 연주까지 들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민아, 정말 천재구나. 김상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보물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이사도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수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민이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되었네요.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수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네, 2개월 후면 완전히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정기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그날 밤 수연은 마침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건강을 되찾고 회사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 이제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가 병실 밖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민호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강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시련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후 지민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병약했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해졌습니다. 태평건설도 수연의 리더십 하에 전례 없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대회 1등 했어요. 지훈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설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놀라셨어요. 우리 지훈이가 또 1등이야? 수연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지민이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콘서트홀에서 연주회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 꼭 와야 해요. 박창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두 손자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당연히 갈 거야. 회장님,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다고 하더라. 이제는 정기검진도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고. 박창호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창호는 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이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심장 수술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의사들도 가족의 사랑이 이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때 강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지훈이와 지민이가 동시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강민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들, 오늘도 예쁘구나. 강민호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민호 오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수연, 나와 결혼해 줄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고 박창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오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이제는 정말로 너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에게 기회를 줄래? 지민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삼촌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야? 지훈이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잖아요. 박창호가 강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좋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강민호가 수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마치 모든 게 완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민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수연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아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삼촌에게 부탁하신 거야. 6개월 후 아름다운 봄날에 청담동 대성당에서 수연과 강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창호가 수연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고 지훈이와 지민이가 반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수연 씨. 하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박창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지민이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정말 천재야.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보세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하객이 덧붙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지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결혼해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새 아빠도 생겨서 더 기뻐요. 하늘에 계신 친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힘들 때가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모든 걸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수연이 무대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님, 민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소중한 아들들이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준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박창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년 전 제가 저질렀던 실수로 소중한 며느리와 손자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수연은 준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행복해. 아이들도 건강하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네가 하늘에서 지켜봐준 덕분이야. 고마워. 강민호가 뒤에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 형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 형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맡겨줬다고. 지훈이와 지민이가 뛰어와서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영원히 행복할 수 있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연이 아이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수연과 강민호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기쁜 소식에 할아버지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큰 가족이 되는 거네요.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가 증손자도 보게 됐구나. 박창호가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태평건설도 수연의 리더십 하에 아시아 최고의 건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창호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수연이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민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지훈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년 후 지훈이는 14살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했고 지민이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연과 강민호의 셋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박창호가 증손자를 안아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온 가족이 준호의 사진 앞에서 현재의 행복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소개하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행복해. 지훈이와 지민이도 훌륭하게 자랐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 네가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자라났어. 수연이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완성되었구나. 밤하늘의 한 별이 유독 밝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준호가 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수연의 길고도 험난했던 7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끝이 났고 상처받은 가족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모성애와 끈질긴 의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한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7년 전 재벌가에서 쫓겨난 임산부는 천재 쌍둥이와 함께 돌아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달콤했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겪은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끈질긴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와 지민이처럼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 앞에서 어른들의 미움과 갈등도 녹아내렸고, 박창호 회장처럼 잘못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처럼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